이분처럼 통신비를 현재 장기 연체 중이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나요? 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보증대출금 중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이 있어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신용점수. 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점수 1타 강사 지금 시작합니다. 강사님, 저희가 4화까지는 신용점수가 비교적 낮은 분들, 주로 400점에서 600점대 이하인 분들을 저신용자 분들한테 그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었고요. 이 5화에서는 나도 모르게 바닥까지 내려간 그 신용점수를 원인을 찾아서 또 해결을 해드렸잖아요. 네, 이번 회차에서는 또 어떻게 바닥에 떨어진 신용점수를 복원시키는지 이번에 정말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사례에서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모르게 점수가 복원되지 않는 경우를 전달해 드렸고요.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본인도 신용 점수가 바닥인 건 알고 있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수년간 그렇게 지내시다가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해법을 찾고 점수를 복원시킨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점수가 최하위인지 알았는데도 해결을 못했다라고 하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건가 짐작이 되는데요.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독신 남성입니다. 집사람은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딸도 시집을 갔어요.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데 직업도 없이 혼자 사는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저를 위로해주던 길냥이들이 있었어요. 5마리의 길냥이들은 제 유일한 벗이었죠. 그중 한 마리가 아파서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소변금융지원센터를 방문해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금을 100만 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서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저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면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생활비가 약 76만 원 정도밖에 네, 안 되잖아요. 지금 독신이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생활이 어려울 텐데 또 길냥이를 5마리도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좀 자세히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활비는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길냥이 생활비가 15만 원, 월세 15만 원, 또 전화기 사용 3만 원 해가지고 한 달 63만 원 정도는 생활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뭐 몇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휴대폰 요금 그 400만 원 장기 미납 중이신데 금액 차이로 수년째 통신사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은 길냥이, 그러니까 길고양이 치료비가 없어서 대출금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또 이분처럼 통신비를 현재 장기 연체 중이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나요? 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보증대출금 중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이 있어요.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렵고 불법 사금융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객들을 위한 정책 서민 상품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또 소액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한테 대출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먼저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여야 되고요.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이겠고 신용 평점 하위 20%는 K12 700점, 나이스가 749점이에요. 대출금 한도는 100만 원인데 연체 중인자는 50만 원으로 제한을 합니다. 결론은 소득이 없고 연체 중이라 하더라도 50만 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금리가 연 15.9% 조금 높긴 하지만 6개월만 지나면 3%씩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좀 상품 중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제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증 상품이고 그래서 서금원에서 보증을 해드리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인데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 다르잖아요. 네, 대부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대출은 은행에서 취급을 하는데 서금원이 보증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증이 나가더라도 은행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출로 나가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좀 편리한 그런 대출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100만 원이 필요하셨는데 50만 원밖에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서운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체자라도 가능한 그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에 대한 좋은 정보였고요. 근데 이분은 최하위 신용 점수였잖아요. 150점이었는데 이제 복원을 해야 되죠. 네, 어떻게 복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통신비 장기 연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사연을 좀 제가 여쭤봤는데요. 4년 전쯤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영업사원 호객행위로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하셨는데 첫 달에 청구된 금액이 너무 좀 과다하게 금액이 청구가 되어서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을 청구하시다 그래요. 영업사원은 퇴사해버리고 이때부터 분쟁이 생겨서 4년 넘게 통신비를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제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휴대폰을 구입을 할 때 보통은 100%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할부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좀 조건들이 까다롭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체 금액이 아까 400만 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통신사에서 주장하는 청구 금액 400만 원에다 이자까지 합해서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는데 본인은 300만 원까지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차이인데 본인도 웬만하면 해결할 의지가 있고 이분이 이제 소망이 죽기 전에나 신불자에 해방돼서 휴대폰 좀 제대로 한번 개통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통신통합 채무조정이라는 그 비장의 카드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사연자분의 어떤 그 꼬여있는 통신 채무를 해결할 히든카드로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대체 이 제도가 뭐길래 이 150점의 신용점수를 다시 살려낼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사연에서 두 가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최저 신용자분들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처럼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취급하는 정책 상품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비록 연체 중이라 하더라도 한도가 50만 원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당장의 50만 원이 아니라 바로 이 장기 연체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강사님, 불법 사금융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이 하나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2025년도 7월 22일 날 대부업법이 대폭 개정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어떤 성에 관한 착취, 신체 상해 이것처럼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 이자 모두 다 무효로 하게 되어 있고요, 법에. 반사회적 대부 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 사금융 그 자체는 이자 계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0%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불법 사금융 신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332 금융감독원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고요.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132번 대한법률구제공단으로 무료 변론 신청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콘텐츠에서는 금융통신통합 채무조정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